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듣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화 홍련전. 장미꽃과 연꽃. 조선 세종대왕 시절이었다. 평안도 철산 땅에 성은 배씨, 이름은 무룡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좌수로 성품이 어지러 이웃에게 칭송을 받았고 살림도 넉넉하여 부러울 것이 없었다. 다만 자식이 없는 것이 부부는 늘 걱정이었다. 하루는 부인 장씨가 몸이 고단하여 침상에 기대어 졸다가 문득 놀라서 깨어나 말했다.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제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 꽃을 공손히 받으려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그 꽃이 선녀로 변하지 뭡니까? 허허허허, 꽃이 선녀로 변하다니. 그거 참 예사 꿈은 아니구려. 듣고 있던 배자수가 감탄을 했다. 그런데 그 선녀가 제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부인, 그건 틀림없이 태몽이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하늘이 귀한 자식을 보내줄 모양이오. 배좌수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기뻐하였다. 과연 그달부터 장씨 부인은 아이를 갖게 되었다. 10달이 지나 아기가 태어났다. 얼굴이 뛰어나게 예쁜 딸이었다. 배좌수는 딸을 안고 몹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장미꽃처럼 아름답구려. 우리 장화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배좌수 부부는 장화를 마치 장중보옥같이 길렀다. 장중보옥이란 손 안에 있는 보배로운 구슬이란 뜻으로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장화가 2살이 되었을 때 장씨에게는 또 태기가 있었다. 이번에는 아들이면 좋겠구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는 밤낮으로 아들 낳기를 빌었지만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마음이 서운했지만 아기를 보자 사랑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한떨기 연꽃 같은 공주님이구나. 붉은 연꽃.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을 홍련이라 부릅시다. 배좌수는 이렇게 두 아이를 사랑하며 길렀다. 장화와 홍련이는 의좋게 무럭무럭 잘 자랐다. 어쩜 자매가 저렇게 얼굴이 예쁠 수가 있을까? 책도 많이 읽고 재주도 뛰어나다지요. 부모 생각하는 효심도 이루 말할 데 없답니다. 보는 사람마다 입에 침이 마르게 자매를 칭찬했다. 배좌수 부부는 늦게 얻은 두 딸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 부인이 갑작스레 몸져 누웠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하며 약을 썼다. 그런데 좋다는 약을 지어다 먹어도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만 갔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들여 진맥을 해도 병을 잡지 못했다. 장화는 마음이 슬퍼져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어머니가 낫기를 바랬다. 어느 날 장씨 부인은 어린 두 딸의 손을 잡고 배좌수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저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부인, 그게 무슨 소리요? 부디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저 어린 딸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어서 일어나야 하오. 배자수는 부인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했다. 제가 죽는 것은 슬프지 않으나 저 어린 장화와 홍련이를 기를 사람이 없으니 지하에 가더라도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실 텐데 그러면 서방님 마음이 변하기 쉬울 것이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부디 착한 아내를 얻어서 우리 장하와 홍련이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잘 길러주세요. 그리고 좋은 배필을 얻어 짝지어 주신다면 제가 저승에 가서라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장씨 부인은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부인, 아이들과 나는 어찌 살라고 이토록 허망하게 눈을 감는단 말이오. 아내를 잃은 배좌수가 슬퍼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듯 했다. 장화는 동생과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 놓아 울었다. 저 어린 것들을 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꼬. 보는 사람들마다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렇게 어머니를 선산에 모신 장화와 홍련이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하여 더운 밥을 지어 올리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눈이 와서 추운 겨울에도 비바람 치는 여름날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리고 꽃이 피는 계절에는 꽃을 꺾어서 무덤 둘레를 장식해 놓았다. 그렇게 3년상을 마치자 집안에서는 배좌수에게 새 장가를 가라고 권하기 시작했다. 그만하면 됐네. 이제 자네도 대를 이을 자식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아직 어린 딸을 자네가 어찌 기른단 말인가? 딸들은 어미를 보고 배워야 하네. 그래야 어제가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은 물론 살림도 배우지 않겠나? 배좌수도 집안 어른들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딸들은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집안에서 권하는 대로 아내를 맡기로 작정했다. 계모 허씨. 배좌수는 죽은 아내 유언을 떠올리며 좋은 여인을 두루 알아보았다. 그러나 마땅한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맞이하게 된 사람이 허씨 부인이었다. 얼굴은 보기에 과히 좋지 않대만 안내만 두 딸만 잘 키워주고 대를 이을 아들만 낳아주면 되자는가? 중매를 맡은 친척은 이렇게 권했다. 자식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기에 배좌수는 부득불 장가를 들었다. 허씨의 얼굴을 보자면 눈은 퉁방울같이 툭 튀어나온 데다 코는 질병처럼 길게 휘어졌고 입은 메기입 같고 두 볼은 한 자가 넘는 데다 머리털은 돼지털 같았다. 게다가 키는 장승만하고 목소리는 이리 소리 같고 허리는 두 아름이나 되는 데다 곰배팔이요 수종다리에 쌍언청이를 겸하였다. 곰배팔은 고부라져부터 펴지 못하게 된 팔을 말하고 수종다리는 병 때문에 퉁퉁 부은 다리를 말합니다. 그 주둥이를 썰어내면 10사발은 되겠고 얼굴이 얽기는 콩멍석 같으니 그 형상은 차마 바로 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성질까지 거칠고 하는 짓거리가 남이 못다리를만 골라해서 잠깐이라도 집에 두기가 어려운 모습이었다. 배좌수는 허씨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장하와 홍련이를 따로 불러놓고 일렀다. 새 어머니가 들어오면 그분을 어머니로 알고 잘 받들어 모셔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이 아비를 위하는 길이다. 또 돌아가신 내 어머니께도 효도하는 길이 된다. 알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하와 홍련이는 공손히 대답했다. 드디어 허씨가 들어왔다. 본래 성품이 착한 장하와 홍련이는 정성을 다해 새어머니를 공경했다. 허씨는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장쇠를 낳았다. 배좌수가 몹시 기뻐하고 잘해주자 허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냈다. 걸핏하면 장하와 홍련이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장쇠가 똥을 싸놓았잖아, 이 바보들아. 그것도 모르고 뭐 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청소하느라. 이곳이 어디다 발댔구야? 잘못했어요. 어서 똥 치우지 못해? 홍련이는 똥이 묻은 기저귀를 갖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장화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누가 너더러 안방 청소하랬니? 아,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누가 너더러 밥을 지으랬니? 저 어머니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하려고 들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 하면 또 트집이었다. 말만한 개집들이 둘씩이나 펑펑 놀고 있으면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가 돼도 밥 지을 줄도 모르냐? 으유, 이 맹추들아!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며 괴롭혔다. 일 거둘 생각은 안 하고 방구석에서 처박혀 뭘 하는 거야? 얌전히 있으면 그것도 트집이었고, 왜 이리 설쳐대는 거야?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 떨기는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아이고 뭘 그리 꾸물대는 거야? 너희처럼 게을러 터져서 입에 밥이나 들어가겠냐? 이렇게 온종일 트집만 잡기 때문에 장하와 홍련이는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날이 갈수록 허씨의 구박은 심해졌다. 아이고 수다스럽기는. 말을 하면 한다고 빈잔이고, 꿀먹은 벙어리냐? 왜 둘 다 말을 안 하는 거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말을 안 한다고 꾸중이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들들 볶는 계모 허씨의 성화에 견디지 못해 장하와 홍련이는 부여안고 서럽게 울었다. 얼마 뒤 방에서는 또 계모 허씨의 화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장화야! 장화 어딨냐? 뒤뜰에서 빨래를 하던 장화가 깜짝 놀라 달려갔다. 네 인연! 우리 장세가 오줌을 쌀 시간이 된 줄도 모르고 뭐하고 있는 거야? 저 빨래하느라. 잔소리 말고 이것이나 마저 빨아! 허씨는 오줌에 젖은 기저귀를 장화 얼굴에 힘껏 던졌다. 얼굴에 묻은 오줌을 닦는 척 장화는 눈물을 닦았다. 그런 장화의 손을 잡으며 홍련이가 울먹였다. 언니, 어쩌면 좋아. 홍련아, 울지 마. 자매는 날마다 한숨이 늘어갔다. 홍련아, 우리 엄마 산소에 갈까? 언니 어서 가자. 둘은 곧잘 어머니의 산소에 올라가서 목 놓아 울었다. 계모에게 시달리는 서름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데 겹쳐 서럽게 울었다. 배좌수는 단지 두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슬퍼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두 딸의 방으로 가서 이렇게 달래주었다. 장화야, 홍련아, 너무 슬퍼 말아라. 너희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걸 난들 왜 모르겠느냐. 하지만 이젠 새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새 어머니와 하루 바삐 친해져서 어머니를 잃은 서름은 잊어야 한다. 앞으로는 어머니 산소에도 너무 자주 가지 않도록 해라. 장하와 홍련은 차마 계모가 저희들을 못살게 군다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수 없었다.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언제나 공손히 대답했다. 그 뒤부터 배좌수는 바깥 나들이를 할 때도 두 딸을 살펴보고 들어올 때도 두 딸의 방으로 가곤 했다. 세월은 흘러갔지만 허씨의 질투와 괴롭힘은 그칠 줄 몰랐다. 하루는 배좌수가 밖에서 들어와 딸의 방에 들어가 두 딸을 살펴보았다. 두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배좌수는 이 무렵 허씨가 생각만큼 장하와 홍련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너희가 이렇게 슬퍼함은 내 어머니를 생각하고 슬퍼함이구나. 어머니가 여태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만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을 받으니 얼마나 슬픈지 알만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처치하리라. 마침 이 이야기를 허씨가 문틈으로 듣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머님이고 나는 계모란 말이지. 어디 두고 보자. 허씨는 분한 마음에 온 몸을 떨며 커다란 눈을 뒤룩거렸다.
그날도 배자수는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왔다. 여느 때처럼 먼저 장하와 홍련이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배자수는 깜짝 놀랐다. 장하와 홍련이는 눈물 자국이 번질번질한 얼굴로 꼭 껴안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배자수는 오늘이야말로 허씨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방으로 들어서서 배자수는 허씨를 불러 물었다. 장하와 홍련이가 울며 잠이 들었던데 웬일이오? 배씨는 천연덕스럽게 모르는 척했다. 울다니요? 에이,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애들을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소. 아유, 아니 누가 서운하게 했단 말씀입니까? 아유, 그리고 당신에게 우리 장쇠는 보이지 않나요? 뭐요? 배자수의 언성이 높아지자 허씨는 찔끔 놀라 입을 다물었다. 커다란 눈알을 굴리며 눈치를 살피던 허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애들이 날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내 꾸지람을 듣고 울겠습니까? 지 어미 생각하고 그러는 걸 전들 어쩝니까? 그게 아닐게요. 이젠 처녀가 다 된 애들인데 제 어미를 잊을 때도 되었잖소. 설령 어미 생각하고 울었다 해도 그리 서러워할 까닭이 없지 않소. 아무래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요. 배자수는 허씨가 두 딸을 시기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크게 꾸짖었다. 나는 워낙 가난한 선비였소. 저 애들의 어미가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마음 놓고 살 만큼 살림을 일구어 놓았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저 애들 어미 것이니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애들에게 잘해줘야 하거늘 괴롭히다니 말이나 돼요? 누가 괴롭혔다고 이 아단이십니까? 허씨가 발끈해서 얼굴색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배자수는 목소리를 바꿔 타이르듯 넌지시 말했다. 나에겐 물론 당신에게도 귀한 딸들이라는 걸 각별히 명심하시오. 알았어요. 허씨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더욱 큰 교계를 꾸미고 있었다. 허씨는 장하와 홍련을 없애버려야 이 집의 살림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허씨는 아무도 모르게 장쇠를 불렀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뭔가를 은밀히 소곤거렸다. 장난꾸러기 장쇠의 심술궂은 눈이 번쩍 빛이 났다. 계모의 흉계. 허씨는 장쇠가 잡아온 큰 쥐를 끓는 물에 담가 껍질을 벗긴 뒤 피를 발라 놓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죽은 모습 같았다. 이것을 장화가 자는 방의 이불 밑에 넣어놓고 허씨는 배자수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배자수가 바깥에서 돌아오니 아내 허씨가 못마땅한 얼굴로 연신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배자수에게 물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허씨는 뚱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 대답이 없었다. 배자수는 더욱 궁금한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채근했다. 아마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있었나 본데 어서 숨김없이 말해보. 그래도 허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잇따라 한숨만 길게 몰아쉬었다. 답답하오. 어서 말해보. 그러나 허씨는 말을 더듬거리며 한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좀처럼 속 시원히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말해보.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소?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허씨가 한 걸음 다가앉았다. 좋소. 무슨 부탁이오? 제 말을 듣고 의심 말고 꼭 믿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하겠소. 그러니 어서 말해보. 사실은
하도 망측한 일이라. 아휴, 이런 말하면 제가 꾸며낸 걸로 아실까봐 말씀드리기가 자꾸 망설여집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시원찮게 구는지 모르겠군. 어서 털어놓아 봐요, 어서. 장화가 생각지도 못한 망측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늘 생각해주고 귀히 여겨주는 정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밤낮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다닌답니다. 아니, 장화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저 또한 친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짐작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화가 죽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배자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게 사실이요? 장화가 죽은 아기를 낳다니. 끔찍한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장화가 늦도록 일어나지 않기에 몸이 아픈가 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기를 낳아놓고는 미처 뒤치다거리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착하고 행실 바른 장화가 설마. 저도 놀랍고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걸 보세요. 허씨는 보자기에 싼 것을 내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열어보던 배좌수는 기겁을 했다. 맙소사. 보자기에 든 것은 한 줌의 핏덩이였다. 틀림없이 죽은 아기의 핏덩이였다. 배좌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턱수염을 부르르 떨었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한담. 대대로 양반인 우리 집안에 이런 망측한 일이 생기다니. 곁에 있던 허씨가 부채질하듯 말했다. 남들이 이 일을 알면 집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고, 그렇다고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애버리면 남은 이런 줄도 모르고 내가 독해서 애매한 전실 자식을 모해하여 죽였다 할 것이니 차라리 내가 죽어 없어져야 할까 봅니다. 딸에 대한 책임은 어미가 져야 한다는데 모든 건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허씨가 칼을 들고 자결하려는 척하며 날뛰었다. 원래 성품이 착하여 남의 말을 고지 듣는 배좌수는 허씨의 흉계를 모르므로 급히 붙잡고 말렸다. 그대의 탓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 바요.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작작하구려. 이런 판국에 책임을 따지고 있을 거요. 제발 고정하고 빨리 방법을 가르쳐주면 내가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집에서 일하는 노복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일은 낭패가 돼요. 빨리 처치하여 일이 탄로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배좌수는 허씨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연거푸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됐다. 일이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 배좌수가 자기의 속임수에 감쪽같이 넘어가자 허씨는 속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소? 한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만 내 자식이 아니기에 개교를 꾸민다 하실 터이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수치를 막는 일인데 그대를 의심하겠소. 어서 말해보. 그러면 먼저 장화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허씨는 배자수의 귀에 대고 은밀히 개교를